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교시죠. 오늘은 건축법의 용어 정의부터 해서 하겠습니다. 자, 표지를 보시면 이제 4페이지입니다. 책에도 4페이지 건축법 세 번째 시간. 자, 용어 정의는 항상 건축법은요, 꼭 한 개는 나온다. 또 많게는 3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특히 용어 정의에서 주관식으로도 잘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4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인 용어 같습니다. 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건축물 규모를 파악할 때 기본적으로 면적 몇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면적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면적은 4가지가 있죠.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건축 면적, 그리고 바닥 면적과 옆면적 4가지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지 면적을 아시고 또 건축 면적을 아시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물 규모 제한과, 그리고 이 대지 면적과 옆면적을 아시면 용적률이란 건축물 총량 규모 제한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란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 또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는 그 토지를 말합니다. 자, 일단 대지 면적은요, 대지로 볼 토지를 수평에서 투영시킨 면적이다 라고 합니다. 위에서 바라본다 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건물 보시면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시면 건물 청수 높이는 안 보입니다. 그냥 위에서 보면 건물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또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크기는 위에서 보면 넓이로만 보이지 높이는 안 보입니다. 이같이 대지도 보시면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 산 높이가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만 딱 보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로 볼 토지를 위에서 바라본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위에 수평 투영하니까 이렇게 형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지 면적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대지입니다. 그래서 요 보이는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이 이렇게 보일지라도 요 속에서 혹시나 건축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앞으로 배우실 사항인데, 도로선이 있죠. 건축 대지와 도로 맞물려 있는 경계선상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 건축선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대지가 있으면 도로 요 대지 사이에 경계선상, 요 경계선이 바로 원래 건축 한계선, 건축선이 원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란 것은요, 기본적으로 소요너비 4m 이상의 최소한 넓이를 가지고 있을 때 한해서 말합니다. 4m를 말합니다. 4m 이상 폭을 가진 그 도로에 붙어 있는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m에 미달된다, 요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가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미달된다, 미달. 그러면은 건축을 할 때는요, 요 도로 4m를 확보를 하게 합니다. 한다는 전제하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4m가 아니고 2m 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4m를 맞춘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가운데선에서 이 소요너비 요 4m에 양쪽으로 2분의 1씩 후퇴해서 강제적으로 건축선이 발생됩니다. 발생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지로 볼 이 토지와 요 건축선, 요 도로면 요 사이는 사실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활용을 못하죠. 못하니까 처음부터 대지에서 제외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선이 발생이 되어서 도로 사이의 요 공간 부분들은 앞으로 도로 확대를 위해서 대지에서 제외한다,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 군에서 발표한 하나의 선을 말합니다. 도로 확보할 대지다, 또는 학교 부지다, 이렇게 발표를 막 합니다. 그러면 장차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에서 계획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할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손을 대면 안 돼.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 장래에 이 토지를 수용합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결정이 딱 되어지면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가 부분이 내 토지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지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지만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과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 강제적으로 제외해버린다. 대지로 보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건축 면적이 두 번째 나옵니다. 건축물에 가장 넓게 펼쳐 있는 모양새의 면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현재 있는 건물도 있지만 설계할 때 보시면 장차 건축할 땅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몽땅 대지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대지 건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을 현재 있거나 또 설계상에 이것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 대지가 이만한데 건축 면적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건축 면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딱 서 있는 건물들은 반듯하게 나옵니다. 또 가령 바깥쪽에 튀어나온 벽, 외벽의 중심선 이렇게 말하죠. 외벽, 바깥쪽 벽이다. 이 말은 뭐냐면 건물 보시면 이런 식의 모양새를 가진 건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층, 2층인데 2층이 툭 튀어나왔네요. 이럴 때는 위에서 바라보면 실제 땅에 붙은 것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안 보입니다. 2층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것이 딱 보여서 이만하게 이렇게 건축물 형성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바로 외벽이다. 외벽.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건축 면적에 포함을 시켜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는 이것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이 외벽, 이 외벽이 차지하는 중심선까지가 전체가 건축 면적이 된다랍니다. 이걸 아시면 여기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이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바로 건폐율이다 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있죠? 건폐율,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 바로 건폐율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10m이고 이것이 만약에 20m, 대지 면적은 200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 면적으로 볼 부분이 있죠? 건축 면적. 이것이 만약에 8m, 이쪽이 14m라고 합니다. 그러면 48, 32, 8에는 8, 그러니까 110이죠. 요 110이 돼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요. 얼마 됩니까? 공동에 지우면 250, 262, 56%. 이게 바로 건폐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이 건축 면적의 비율, 이 제한들이 모든 토지의 종류마다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넘어가면 나중에 배우실 이행강제금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철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과되는 부분들 계속 돈 내면서 써야 된다. 일단 원천적으로 허가 안 난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설계하면요. 자, 건축 면적입니다. 그런데 자, 반듯한 건물들은 별 문제가 없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반듯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벽이 튀어나왔다까지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튀어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위에서 바라봅니다. 실제 외벽은 이것이 외벽인데 지붕 때문에 이 건물을 위에서 수평 투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벽이 아닌 지붕, 요 끝이 벽처럼 딱 보여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벽인 이건데 지붕이 튀어나왔죠. 이럴 때는요, 기본적으로 지붕은 1m를 빼준다라고 합니다. 1m를 빼줘요.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에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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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렇게 각기 1m 빼줍니다. 빼주고 이것만 가지고 건축 면적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 때문에 벽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기본 1m를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공제해주는 건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전통사찰, 절 건물이죠. 전통사찰하면요, 일반적인 산에 있는 암자가 아닙니다. 전통사찰 보전법상의 사찰로 보호받는 사찰들은 4m까지 빼줍니다. 그 다음에 경주 가시면 뭐 있습니까? 불국사, 또 저기 뭐 합천 해인사 등이 있죠. 또 축사 건물들은 좀 더 많이 튀어나오죠. 축사, 가축을 키우는 어떤 사육시설들, 무슨 우사, 돈사, 뭐 개사 등이 있습니다. 3m까지 빼줍니다. 자, 2m는 좀 많아요. 2m는요. 한옥 건물들은 2m 빼줍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 첨화는 2m 빼줍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툭 튀어나오죠. 요 2m 빼줍니다. 그 외에는 1m 빼줍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른편에 보시면 자,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뭐 테라스 단 같은 부분, 펜션 가시면 바베큐 구워 먹는 그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봅니다. 이것도 건물처럼 딱 보여. 이렇게 건물처럼 나게 보일 것입니다. 보인다 할지라도 요 지표면에서 요 높이가 1m까지 이하로 올라와 있으면 이것들 제외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또 그 물류시설 창고 같은 곳에서 창고 건물에서 물건 싣는 트럭이 와서 물건 싣는 입출구 단 있죠. 이건 좀 더 높아. 이것은 1.5m까지 빼준다랍니다. 자, 또 각종 어떤 보행자 통로, 차량 통로 등이 있어요. 이것도 그 보행 통로, 지붕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빼주겠다. 또 생활 폐기물 보관함 있죠. 분리수거함, 이거 빼줍니다. 자, 지표 위에만 건축으로 봅니다. 땅 속에 있는 지하란 말 딱 뜨죠.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인다 할지라도 뭐 지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지하 틈엔 다 건축에서는 제외해 준다. 이게 또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에서 이 건축 먼저 닿을 것 하고 뺄 거 뺀 다음에 딱 차지하는 부분 가지고 건폐율로 산정해서 건축 규모 제한합니다. 자, 또 바닥 면적은 뭐냐? 이건 건물 각 층별로 나와. 각 층별로. 이때 각 층하면 지하층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지하층도 보시면 지표 아래 벽으로 딱 형성되어져 있는 지하층 공간이 있습니다. 1층 공간, 2층 공간, 3층 공간 다 나오죠. 각 층별로 벽, 그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층별로의 어떤 면적이 바로 각 층마다의 바닥 면적이다라고 합니다. 층별로 바닥이 나옵니다. 지하층도 바닥 면적이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면적 있죠.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서 지하층을 포함해서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것이 바로 연면적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중요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바닥 면적의 산입편 보시면 외부의 기둥이나 외부의 벽이 있으면 바닥을 다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 보시면 외부의 벽이 없는 가운데 벽만 있는 건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자 또는 뭐 주유소 가시면 주유소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출입을 위해서 외부의 벽은 없죠. 가운데 기둥이나 벽을 딱 두고 주유기를 딱 두고 차량을 접안시켜서 주유를 합니다. 외부의 벽이 없어. 외부의 벽이 없어. 그러면 이거 애매하죠. 이때는 말입니다. 산입편 부분인데 이것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해서 봅니다. 투영해서 딱 봐가지고 이때 보시면 지붕 끝에서 앞뒤 좌우에서 1m 또 빼줘. 빼서 이렇게 딱 보이는 부분이겠죠. 요 가지고 요 주유소 같은 건물도 바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만약에 산입편 보시면 기둥이나 벽이 구역이 따로 공간 구분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면적까지 바닥으로 산입한다라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노대 등 있죠. 노대 하면 발코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노대가 이거 아파트 보시면 노대 발코니 툭 튀어나왔죠. 요 노대나 발코니는요 벽 안쪽이 아닙니다. 벽 바깥쪽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발코니 가보시면 끝에 보시면 담이 있죠. 그러면 그건 벽이 아니고 담장일 뿐이야. 담장. 그래서 높이가 1.2m 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창문이 있죠. 샷이야. 벽이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거실과 통하는 그쪽이 바로 외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벽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면적이 됩니다. 다 공제해 준다. 다 기본 원칙인데 몽땅은 아닙니다. 1.5m 가장 긴 벽에서 여기 긴 벽에서 요까지가 1.5m까지 곱한 값만 빼준다. 곱한 값 1.5 요 곱하기 1.5 요 한 값만 딱 빼주고 1.5를 넘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2m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1.5를 빼고 나머지 0.5m 그 값은요 안에 거실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발코니는 너무 넓어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고 너무 작아도 문제고 적정하게 1.5m 딱 유지한 것이 적정하게 기준을 갖추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거실로 쓴다 할지라도 바닥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시면 전용 면적 평수가 커 보인다. 확장이 커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서비스 면적. 자, 오른편을 또 보세요. 제외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1번 필로티. 여러분들 건물 1층 가보시면 필로티 있죠. 필로티. 도와보시면 외부에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다 해도 이 필로티 부분들은요 외부에 벽이나 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필로티의 쓰임새가 무엇이냐? 주차장 또는요 보행자 통로 등으로 쓸 때는요 서비스 면적 바닥으로 다
빼주겠다.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요 공동주택 건물에 딸려 있는 필로티는 그 쓰임새를 묻지 않습니다. 뭐로 쓰든 간에 관계없이 다 바닥에서 제외해준다. 그래서 보통 건물들은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비어져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으로 쓰면 빼주지만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다세 등의 필로티는 용도 불문 다 빼주겠다. 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승강기 실탑, 계단 실탑 있죠. 그것도 면적이 좀 나오지만 바닥에서 빼준다. 라고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다락 있죠. 다락. 옛날 집 다락 말고 근래 보시면 뭐 폭청식이 돼가지고 다락 구조를 다 올리죠. 서 있지 못하죠. 조금 기어가는 형태, 침실로 서고 있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의 층고가 1.5m까지 높이면 바닥에서 산입에서 제외해준다, 빼준다. 근데 경사진 지붕은 뭐냐? 최상층에 보시면 루프탑이라도 루프탑, 최상층에 보시면 이게 딱 되어진 이런 식의 옥상, 제일 옥상 위에 약간 경사져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요 다락은 1.8m까지 빼주겠다. 그래서 그쪽을 좀 가운데를 높게 하고 끝을 좀 낮게 하면서 실제 거실처럼 쓰고 있죠. 이게 습에서 면적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다 제외해주겠다. 이런 부분들 아시고요. 또 건축물들 리모델링 할 때 외벽에 이쁘게 붙이죠. 튀어나와 붙입니다. 이것도 다 빼준다. 그래서 내척 내력벽으로 해서 원래 있던 본 건물 내력벽으로 해서 바닥을 산해바지 리모델링 할 때 뭐 튀어나온다. 다 빼주겠다. 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튀어나옵니다. 다 빼주겠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뺄 것 빼고 더할 거 더한 다음에 한 건물을 몽땅 합친 것이 뭐냐? 연면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사항인데 일단은 연면적 할 때는 지하층도 포함해서 필로티는 빼주고 지하층을 포함해서 다 합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요. 자,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입니다. 용적률 밑에 있죠.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입니다. 이때 용적률 산정할 때는요. 연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들 중에서 또 추가로 4가지를 더 빼줍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밑에 나와 있죠. 자,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는 원래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만 또 추가로 또 제외해준다. 4가지 참 중요합니다. 지하층 참 중요하죠. 지하층은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규모 제한하는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해준다. 라는 말 중요하고요. 또 지상층에 있는 부속 주차장 면적 있죠.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가시면 지상차고가 많습니다. 요거 다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초고층이나 준초고층 건축물들 중간에 숨을 수 있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피난 안전구역인데 이것도 다 빼줍니다. 자, 또 11층 이상 층이 있는 건물인데 11층부터 그 위에가 3,000평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면적이 나오면 옥상이 평지붕일 때는요 헬리포터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경사진 지붕은 설치를 할 수 없어. 이때 보시면 경사진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줍니다. 이것들 빼준다. 나중에 다 배우시는 사항들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면적 4가지 참 중요하고 응용해서 문제도 나오니까 다음에 요약서 할 때는요 응용 문제 풀어보면서 하시면 더욱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또 기타 어떤 용어적인데 높이와 청소죠. 높이란 것은 지하는 일단 높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표면부터 높이에 올라간다. 지표면부터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 상단까지로 한다. 상단까지로 한다. 옥상 발른 바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필로티가 있어요. 필로티도 지표 위에 있습니다. 높이에 포함됩니다. 높이에 포함돼. 그런데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되지만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는요. 필로티 청구를 또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1층 전체가 필로티로 있다 하면 높이에는 필로티가 포함되지만 높이 규제,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과 또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용할 때는 필로티 층을 제외한 높이를 한다. 빼주고 이것만 가지고 높이 제한에선 보겠다는 것이죠.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이 되지만 높이 제한할 때는 필로티 청구를 제외한 높이를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또 청수 보시면 층이 보시면 지하층은 일단 청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하층 빼고 1층, 2층, 3층, 4층 청수가 쫙쫙쫙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높은 높이를 가진 건물이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 가시면 높이가 꽤 높아요. 10m, 20m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있는 공장 내부의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것도 청수는 그럼 1층이냐? 아닙니다. 높이 제한할 때는요, 청수가 애매할 때는요, 4m마다 한 개 층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곳에 4층 청수에 제한이 있다. 참 많거든요. 우리가 녹지라 부르죠. 또 비도 지는다. 4m에 한 층, 4층에 청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관리라든지 자연노트 하시면 청수가 꽤 높아. 한 층인데 높이가 꽤 높아요. 창고 건물들. 그것들 다 4층 이미 제한 받는다 보면 됩니다. 16m 넘을 수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애매할 때는 4m마다 한 개 층으로 보겠다. 그것도 아시고요. 자, 또 층이 어떤 건물이 이 부분별로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이쪽이 보니까 2개 층인데 이쪽은 보니까 4개 층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를 가진 부분이 전체 건물 붙어 있는 건물 층수로 보겠다. 4층으로 본다. 이 말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여러분들 옥상 가시면 승강기 실탑, 계단 실탑이 있습니다. 그것들 면적에는 다 빼줍니다. 빼주면 그것도 승강기 탑이 꽤 높이가 높아.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가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2층, 1층, 2층이 있고 높이도 14m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은 빼주지만 하지만 높이나 청수는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위해서 수평 투영을 해서 봅니다. 딱 보니까 건축 면적이 딱 보이죠. 가장 넓은 건축 면적, 또 옥상 탑 면적이 딱 보여. 이럴 때 이 탑 부분 면적이 이 건물 가장 넓게 보이는 건축 면적 대비해서 8분의 1, 원칙만 일단 아십시오. 8분의 1 이하이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일 때는 6분의 1까지도 좀 더 완화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8분의 1 이하가 되어지면 청수는 몽땅 다 빼준다. 청수는 몽땅 다 둘 다 제외를 해줍니다. 하지만 거기 높이는 몽땅이 아니고 높이는 14m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12m까지만 빼주고 남는 높이는 전체 높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옥경 문제 풀 때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